안녕하세요, 톰니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마신 아톰 이준혁입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 결산 타임입니다. 예. 제 연말이 한 2, 3일 남았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구독자분들이랑 지인분들,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질문을 취합해가지고 질문을 드릴 테니까 아톰님께서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그런데? 어제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연말 결산 뭐 하고 한다고 어제 새벽 3시에 퇴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하네요. 피곤하더라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2025년 연말 결산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영상에서 10만을 넘었던 영상인데 칠레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지금 한 17만 4, 5천 정도? 17만 조금 넘은 것까지는 봤었는데 칠레 까베르네 소비뇽이 이렇게 인기가 많나?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뭐 맛있는 와인들이 나오기도 했고 뭐 대중적인 와인,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찍으면서 이제 컨텐츠에 대한 걸 좀 내려놓기 시작했죠. 너무 버건디 샴페인만 하지 말고 이런 대중적인 것도 가야 되겠다 좀 생각을 했죠. 반대로 이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싶은 영상은 있으셨어요? 사실은 영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인터뷰하기 전에 준비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도면 비조, 장애부 비조의 인터뷰를 올해 이제 4월 달에 왔을 때 촬영을 했었는데 조회수가 폭망이더라고요. 관심이 그런 하이엔드급 와인들은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좁다, 시장이 작다. 그리고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칠레 까베르네 소비뇽은 시장이 굉장히 넓다. 뭐 한 100배 정도 된다, 170배 정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댓글을 그래도 열심히 다는 편이에요. 열심히 유튜브에 댓글을 달면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유튜브라는 게 익명성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그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아이디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튜브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무분별하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반말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욕설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자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폴라이트하게 굉장히 정중하게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이제 그런 글 보면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와, 이런 분들이 채널을 보나? 이런 분들이 와인을 드시나 할 정도로 이제 좀 저급한 용어를 쓰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힘들죠, 아무래도. 그리고 반대로 이제 뿌듯한 게, 항상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저보고 이제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인스타 잘 보고 있습니다, 뭐 블로그는 이제 접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뭐 항상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응원의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런 거 보고 힘을 내죠. 사실 이게 유튜브를 찍어서 제가 뭐 금액적으로 뭐 돈을 남겨야 된다, 돈을 뭐 만드는 컨텐츠도 아니고 진짜 와인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은 컨텐츠라서 이런 거를 찍게 돼서, 사실은 교육방송 컨텐츠는 하려면 시간이 저도 꽤 필요해요. 왜냐면 물론 기존에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 아는 내용이지만 또 틀린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뭐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짜리 찍으려면 최소한 제가 들어가는 시간이 24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일과 마치고 저녁에 뭐 9시부터 시작하면 한 2주 동안은 거의 새벽 1, 2시까지 야근해야, 일주일 동안은 거의 야근을 해야 그게 한 편의 영상이 이제 초안이 잡히는 거죠, 제 머릿속에.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전 세계에서 교육 콘텐츠를 그렇게 심도 있게 하는 곳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해요. 특히나 이제 버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봐주시고 그런 거를 댓글을 남겨주시고 잘 보고 있습니다 하고 외부에서도 인사를 그렇게 해주실 때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올라갔던 이제 루드몽이죠. 꼬지안 재화에 이제 박자 대표님하고 코지상하고
찍은 내용인데 약간 좀 사람 사는 느낌으로 찍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상을 전문 PD님이 찍어주신 게 아니라 뭐 이 작가님이 들고 찍고 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지러운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분이시고 그리고 친근한 경상도 사투리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고 그다음에 또 재미난 게 이번 주에 영상 나가고 박자 대표님하고 코지상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 해서 되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박자 대표님하고 코지상도 굉장히 영상에 대해서 만족하시고요. 교육방송?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다른 데서 다루지 않는 그런 때루아나 끌리마나 그런 이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사실 이게 돈 받고 할 컨텐츠지 그냥 뿌리 컨텐츠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른 채널하고의 장점. 공부를 하시기 위한 분들은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들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지금 분노만해 하고 멈춰있죠. 네. 계속 또 멸망전이라는 걸 좋아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그런 컨텐츠하고 병합해서 하다 보니 그런 게 재미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와인의 진심이니까 뭐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은 좋아해 주시지 않나 싶어요. 다양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싶습니다. 교육방송으로 가시겠다. 다양한 교육 자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같이 와인 테스팅하면서 이벤트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리아주를 해서 음식점 페어링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 크리에이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소믈리에나 아니면 뭐 유튜버 분들하고 콜라보해서 이제 재미난 합방 같은 것도 찍어보고 싶기는 합니다. 제일 많이 간 곳은 올해 제가 이거 예약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제일 많이 갔던 데가 소소원이더라고요. 소소원을 올해 한 28번 갔습니다. 한 달에 한 2번? 최소한 2번은 가죠. 많이 갈 때는 3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도 있으니까. 소소원은 박경재 셰프님이 제가 이제 2005년부터 알게 돼서 이제 박 셰프님하고는 이제 한 21년, 이제 내년 되면 22년 되겠죠. 그 정도 오랜 년이 돼서 뭐 아래학계부터 해서 스시초이, 뭐 코지마, 그 다음에 소소원까지 해서 자주 가게 되는데 제가 가장 즐겨 가는 레스토랑이고 뭐 비밀의 아님하고도 갔었고 올해 맨날 이런 거 꼽아달라고 하는데 누구랑 마셨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어떤 분하고 먹었는지 그거 말고 한 명만 꼽아주세요. 올드 빈티지까지 나오면 너무 많아서 예전에 사실 제가 올해 베스트 탑10 해가지고 뭐 피노누아, 카베네, 멀로 뭐 이런 거 다 했었는데 그 정말 진짜 말한 거 누구랑 마셨는지 그러니까 그 순간의 느낌, 그 순간의 표정, 그 순간의 그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뭐 사실은 테스팅한 걸로 가장 기억 남는 거는 르시브르 테스팅이었어요. 뭐 2005 두멘 르루아 르시브르, 뭐 2002년 DRC 르시브르, 그 다음에 뭐 매혹감이제 88 르시브르, 뭐 자이에가 만들었죠. 마지막 빈티지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르시브르만 탑들만 AF그로 2022까지 모아놓고 거의 한 15개 와인을 6명, 7명이서 나눠서 마셨는데 뭐 그런 자리 1년에 한 번 그렇게 심도 있게 자리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썼고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올해 출시된 와인 중에서는 도멘 비조의 보노만의 레페소 2023 빈티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와이너리 가면 배럴 테스팅을 거의 안 시켜줘요. 왜냐면 한 배럴밖에 딱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테스팅을 하고 나면 와인을 채울 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550병 정도밖에 안 만드니까 빼소라는 와인은 사실은 그 빼소가 기둥, 그러니까 포도 나무 가지를 올려서 키우는 그 방식 중에 재배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 빼소가 높이가 1.7m, 1.8m 정도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기옷으로 만들던 것
와인과는 약간 만드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 와인이 비조고 생각하는 더 우아하고 화려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그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고대 로마 시대에서부터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빨리사주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고, 근데 그 뱃소가 굉장히 이제 특이한 방식이라서 그걸 이제 장애부가 2018 빈티지에 처음 만들었었는데, 모든 빈티지를 다 테스팅을 해봤지만 올해 출시된 건 2023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조하고도 같이 저녁에 테스팅을 2번을 같이 했었고 했는데, 한국에 이번에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방한을 했을 때 테스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본노만에하고 같은 빌라지지만 본노만에 보다는 가격이 한 2배 정도는 더 비싸거든요. 2배 정도 되죠. 2배 반. 네. 어나더 레벨입니다. 진짜 뭐 레자슈하고도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세 개의 밭에서 끌리마에서 생산된 포도를 블렌딩 하는데 부임 난이도가 좀 높아서 그렇지, 만약 진짜 버건디 에어가라면 르베소 2023은 꼭 드셔보시길 추천. 올해 가장 인상적, 물론 뭐 비조 에세조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와인들을 많이 마셨죠. 근데 가장 올해 출시된 거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와인은 그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재작년이죠, 배럴 테스팅을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인 와인 2개를 꼽았을 때가 2002년 에이프로 루시브루랑 2002년 도메니 봉클라제의 부르고뉴 알리고떼 이제 앙구르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22년. 이제 22 이제 병입이 되고 이제 올해 출시가 됐었죠. 올해 출시가 돼서 이제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거는 보이면 그냥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올해 2023이 출시가 됐어요. 사실 2023이 출시가 됐고 테스팅을 얼마 전에 했었죠. 와이너리에서도 했었고 너무 맛있어서 가지고 와서 제가 아마 이 다음 영상에 나갈 건데, 비밀이아님하고 알리고떼 멸망전을 찍었어요. 그때도 아주 맛있게 먹었었고, 그래서 올해 출시된 와인들 중에 가성비로 따진다면 1등이 2023 도멘 이본 클라제의 부르고뉴 알리고떼 앙구르장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저희가 2022년이나 2023년 아마 출시가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환율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왜냐면 환율 한 20% 이제 올랐으니까.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해외가가 한 60유로밖에 안 했거든요. 60유로 정도, 한 70불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거 이 작가님 요새 얼마인 줄 아세요? 한 2배? 500불 넘습니다. 500불? 전 세계 최저가가 500불입니다. 이거 좀 아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한국에서 저희 크리스탈 와인 VIP들한테 84,000원 그 정도에 판매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그 뭐 환율 차이가 있으니까 그보다 높아지겠지만, 어쨌든 그 500불이 넘는 가격에는 판매되지는 않을 거다. 근데 그 돈 주고 마실만 하다고도 생각해요. 저는 사실 마시고 보면. 후에 올해 구입한 건 아닌데, 얼마 전에 이 작가님 같이 먹었잖아요. 2005년 도멘 루이라투르의 로마네 생비방 그 레카드로 주르노라고 해서, 이거 출시되고 제가 2007년인가 8년에 셀러링해서 지금 한 17년 셀러에 넣어놨다가 오픈해서 마셨는데, 같이 먹던 사람 다 그랬잖아요. 이분 클래식 블랙가 훨씬 맛있다고. 프리미엄 꿀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이 돈 주고는 다시 안 먹겠다, 절대 안 사 먹겠다 라고 느꼈었죠. 요새 자주 사서 먹는 와이너리 에드리안 루아르입니다. 에드리안 루아르하고 라 로지에르, 딱 2개의 집인데, 이 2집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샴페인을 이끌어갈 차세대 슈퍼스타, 지금 쌀 때 많이 사놔라 하는 집이죠. 그래서 많이 사서 먹고 있습니다. 언제나 피노누아, 샴페인입니다. 그 다음에 올드 빈티지 보르도. 그 3개 딱 보고, 그냥 가끔 리슬링. 그 취향이 바뀌지가 않아. 모스카토 한번 더 가야겠다. 사실은 말도 많고 이제 뭐 욕을 먹기도 했었고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병행 수입 내용을 제가 한번 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병행 수입, 그래서 지금 국내에 수입되는 모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라망디에 베르니에가 그래서 그 와이너리 수입했던 수입사의 연락처를 저희가 줬어요. 왜 내 와인을 수입해서 이렇게 분탕질을 하냐 그거죠. 왜냐면 라망디에는 자기가 적정한, 왜냐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거를 와이너리하고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적정한 마진으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거래처 이렇게 판매하기를 원하는데, 병행 수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인 컨트롤이 안 되는, 예를 들어 식자재 마트 같은 데 그냥 던져버리니까, 그러면 거기에 무슨 와인 셀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생산자들은 그런 데서 자기 와인들이 판매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탑 생산자들은. 근데 그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그 라망디에 베르니에 같은 경우에는 라망디에 베르니에 병행 수입한 곳에 연락을 했어요. 야, 내 와인 왜 이렇게 팔고 있어? 기존에 잘 팔고 있는데. 그래서 그 병행 수입하는 분이 연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 번 컨택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나, 그 다음에 사실은 직구도 와인 샵들, 저희 거래처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래처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도 한번 찍어달라고 하는데, 이거 찍으면 저는 진짜 총 맞을 것 같아서, 방길이 무서워질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직구를 하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에 지금 들어오는 직구 플랫폼 중에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90% 이상은 언더밸류로 와인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놀랐어요. 와인 가격 보고 엑셀러가 저희가 받는 것보다 싸고, 심지어 저희가 받는 거에 막 3분의 1 가격으로 가져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그걸로 마진을 남겨서 판매를 하는 건데, 그런 문제도 한번 언급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근데 뭐 이제는 어느 정도는 다 아시더라고요. 직구 사이트는 거의 다 다운링 보이스 쳐서 와인 가지고 오는 거. 왜냐면 개인한테 나중에 문제가 돼요. 개인 보호로 통과를 시켜서 개인한테 세금이 다 나가는 거니까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병만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뭐 가장 기억 남는 게 좋은 분들하고 함께 좋은 추억을 쌓으면서 마시는 와인인데, 교육을 하면서 이제 진정한 이제 와인을 드시는 재미를 가르쳐 줄 때, 그다음에 블라인드 하면서 와인을 테스팅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지난달인가 서울대학교 졸업생들 모임이 있을 거예요. 와인 모임 하는 동호회가 있는데 SNU인가? 네, 그게 있을 건데, 거기 분들하고 한번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본 클레제, 네, 알리고떼 앙코르장을 블라인드로 줬었는데, 다들 뭐 풀리다, 목소, 프리메크루다 뭐 했는데, 알리고떼라니까 그냥 깜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블라인드로 드시면서 진짜 와인을 즐기는 재미를 가르쳐 드릴 때가 상당히 재미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를 직접 드셔보시고 블라인드로 레이블이 아닌 와인의 본질, 맛만 보고 평가를 하는 그런 거를 알려드리는 게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피터리암하고 찍었을 때 컨디션이 제일 안 좋았어요. 거의 몽한 상태? 그러니까 샴페인 서울 행사하기 전에 준비하고 뭐 하면서 거의 3개월 동안 새벽 2시 전에 잔 게 없을걸요. 새벽 3시 전에 잠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한 3, 4개월 고생하면서 어쨌든 샴페인 서울을 굉장히 크게, 다들 그러더라고요. 샴페인이 아닌, 프랑스가 아닌 국가에서 만든 가장 큰 행사가 이제 샴페인 서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성황리에 끝났는데, 준비하면서 너무 빡셌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도 이제 피터는 한국 관광이 필요하고 같이 이제 술을 또 워낙 좋아하니까 같이 마셔야 되니까 그 전날도 진짜 새벽 2시까지 마셨죠. 낮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마셨죠. 그러니까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자야 되는데 아침 9시에 회사 나와서 유튜브 같이 찍었으니까 피터도 힘들고, 근데 피터는 편하지. 거기서 그냥 즐기고 놀면 되니까. 그때가 사실 제일 힘들었었어요. 네. 네. 재밌게 찍었던 영상, 비밀리아님하고 소비뇽 블랑 찍을 때 되게 편했었고, 그 다음에 아마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음 아마 영상이 비밀리아님하고 찍은 알리고떼 멸망전이거든요. 그때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앞서 비슷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장희부 비조와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뭐 영상미라든가 영상의 퀄리티라든가 내용 모두 다 마음에 들었어요. 심지어는 장희부 비조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내용을 보시고. 근데 조회수는 폭망이었다. 올해 조회수 제일 낮을걸 그게. 근데 퀄리티는 좋잖아. 그게 맹점이야. 근데 해외 사람들도 그거 보고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쉽네요. 네. 좋은 와인만 마신다. 그 다음에 회사 비용으로 고가 와인 먹는다. 그 다음에 뭐 회사 비용으로 버스 탄다. 다 오해 같은 말인데 직업 자체가 와인을 즐기는 직업이다 보니 그런데 사실은 뭐 이 작가님 마시기 위해 제가 비싼 와인만 먹나요? 물론 고가의 와인을 많이 마시긴 하지만 이 작가님 잘 아시는 루이 까나스의 셀렉션 언드러 파밀리아 저 얼마나 좋아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마실 정도로 그래도 한 3, 4, 5만 원대 와인들도 막 가끔 마시고 꼬르디에라든지 저가 와인들도 좋아합니다. 잘 마시고 그 다음에 회사 비용으로 고가의 와인을 마시고 퍼스트 클래스 대교가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만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CEO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CEO는 C레벨들은 비즈니스 클래스가 나머지 업그레이드는 제 비용이다. 네, 여기까지. 배운 점보다는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왜요? 너무 많이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유럽 출장 가면 유럽에서도 매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고 예를 들어서 그 샴페인 시골 가도 그렇고 심지어는 작년 제가 셀로스 갔을 때 저녁 식사를 같이 저희 에이전트 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 한국 팀이 3팀이 오셨었거든요. 2팀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을 갔을 때도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고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은 당연히 더 많고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 작가님은 어떠신데? 거의 비슷하지 않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화낼 때는 저도 불같은 성격도 있을 거고. 갱상도 남천동 살지잖아요. 조용조용한 편. 조용조용하진 않으세요? 와일드한 편인가? 네. 그냥 영상하고 비슷하지 않나? 거의 똑같아요. 네.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욕설, 감사의 인사 똑같아요. 욕설 보면 빡쳐서 그래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해서 1시간 동안 저도 댓글 달고 있고 보통 금요일 영상 올라가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오전에 막 저녁에 댓글 엄청 달리거든요. 그러면 퇴근했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사우나 가기 전에 운동 가기 전에 아파트에서 운동 가기 전에 댓글 가끔 달거든요. 그럼 이제 빡치는 글이 올라오면 막 쓰죠. 셀로스 국내에서 로제가 200에 팔리는 거 아세요? 열받아서 저 그때 공급가도 깠었잖아요. 39만 원에 부가세 별도다. 지금은 좀 더 올랐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도 드린 말씀 다 드리고 할 말 다 하겠다는 거죠. 공인이란 이유로 두드려 맞고 제가 뭐 잘못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튜브가 사실은 그런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뒤에 숨어가지고 말하는 거라 그런 역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말도 막 지어내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제 그 안에 들어와서 댓글을 제가 다시면 최대한 저는 열심히 달아드린다. 유튜브에 댓글 안 달잖아요. 가끔 저도 쉴 때가 있잖아. 한 달 정도 댓글 안 달. 그러면 인스타 와서 막 댓글 다세요. 메시지로 이거 빨리 답변 주세요. 궁금하시니까. 그러니까 뭘 사고 싶은데 사실 그런 컨설팅 돈 받고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무료로 다 해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분들 욕도 있고 칭찬도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은 또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기도 하고 이런 분은 또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은 내가 또 고쳐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모든 댓글에 댓글을 달아드리려고는 해요. 근데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이것도 몇 시간 걸려요. 4시간, 5시간 걸려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것도 쓰다 보면. 좀 기다려주시면 언젠가는 달아드린다. 네. 어려웠다.
와인 시장이 2025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힘들었었고 저희 주변도 그렇고 요번에 와인 시장에서 탑 15위권에서는 임원분들하고 CEO분들 중에 집에 가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 정도로 아마 굉장히 어렵지 않나. 아마 수입사 15곳 중에 이익 나는 데가 3곳? 많아봐야 5곳이 브레이크이븐 정도 맞출 수준이지 아마 10개 정도가 적자가 났을 거예요. 15개 중에 10개의 회사가 적자 날 정도라면 진짜 어려웠던 시장인 것 같아요. 거기다 지금 하반기에 문제되는 게 환율. 너무 문제가 돼서 이것도 좀 머리 아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IMF 이후에 환율이 제일 높은 상황이니까 수입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죠. 네. 어려웠다. 네. 어렵다. 와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뭐 소주처럼 자주 즐기시기를 추천해드리고 그러다 보면 와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실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와인이 생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와인을 즐기면서 공부하시면 점점 지식이 쌓이실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인생에 와인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직구를 하셔도 좋고 해외 나가셔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와인을 자주 즐기셨으면 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다가가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2025년 마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2026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인 맛이 나통 이준혁이었습니다.